이 독서 프로그램 조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들이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기존에 저희 애들 그 설명할 때 넣었던 애들, 그래서 학생 관리에서 이제 그 여기 레벨을 설정을 하시면 초등 분야, 중등 분야, 고등 분야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화면에 이제 초등부만 보고 싶다 또는 중등부만 보고 싶다 고등부만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레벨에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API 설정에서 저는 이제 클로드를 쓰니까 클로드를 해놨는데 뭐 그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이걸 활용해서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API 키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 학생 추가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새 학생을 추가할 건데 이 친구는 뭐 아이디가 뭐 패스 2예요. 사실 이건 제 그 아들 주려고 지금 만든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막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패스 2고 학생 아무나 해볼까요? 뭐 문태희 해볼까요? 문태희 이렇게 만들고 제 딸인데 얘는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태희 그다음에 비밀번호 문태희의 비밀번호는 1128로 하겠습니다. 얘를 그러니까 중학교 1이라고 그냥 설정을 해놓을게요. 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뜨고 중등부는 얘만 뜨고 초등부만 하면 얘가 되고 전체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문태희한테 지문을 이제 맞는 지문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 들어가서 얘는 수능 특강 12강 2번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넣어놓고 뭐 이미지는 뭐 저번에 여기 이미지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올리시면 텍스트로 얘가 긁어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수준, 초등학교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지문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지문을 생성을 하는 데는 조금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별로 분류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문도 레벨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해놓긴 해놨거든요. 자, 이제 지문을 이제 생성을 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길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모범 답안, 그다음에 모범 답안.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이제 중등부 수준과 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네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 객관식 문제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넣어놨고요. 유형문, 그다음에 논술형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중학교 1학년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지에서 문법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에세이 작성의 조건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넣을 수 있게 해놨고요. 자, 지문 목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중등부에서 얘가 만들어진 거고 고등부에서 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거를 이렇게 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이 있고요. 문태희가 있죠. 아직 배정이 없어요. 그래서 배정이 뭐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지금 없죠. 그죠? 그래서 지문에 대한 배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신 다음에 이제 지문을 이제 배정을 할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지문을 클릭하면 문시 후 정지는 문태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문태희 배정하기. 그러면 배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뜹니다. 고등부도 문태희 배정하기. 이렇게 배정을 한 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배정 관리로 가게 되면 전체 학생 문태희라고 치면 이렇게 문태희한테 두 개가 중학교 1학년 거랑 고등학교 1학년 거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대기 중인 겁니다. 그러면 학생이라고 제가 지금 해놨는데 그냥 제 애들이에요. 어차피 이거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원하시는 뭐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니 그냥 이걸 그냥 편의상 나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거, 고등학교 1학년 거 시작하기 눌러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기, 사실 확인, 추론 논리, 개인 의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답변, 지문의 핵심 내용을 세 문장 이내로 정리해라. 지문에 대한 찬성, 반대 및 그 이유를 써라. 새로 배울 점, 질문에 대해서 네가 하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봐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도 써 있습니다. 뭐 읽히는 게 사실 포인트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좋은 피드백은 받지는 못했겠죠. 이렇게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답을 했더니 총점 2점 받았어요. 영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노력은 훌륭합니다. 다음번에는 각 항목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자신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요약, 내 생각, 새로 배운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법 정확성, 해당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 거에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한테 반영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학생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넣었거든요, 이제 다시. 그래서 뭐 피드백 받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러지? 시작할 때 지금 세션이 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술형 문제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여기다가 쓸 수 있게 변형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휘 문제들도 넣을 수 있게 어휘에 대한 답변들, 요약문을 완성할 때 이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여기다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션이 한도에 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후 8시에 재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 4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이 이상을 건드릴 수 없다. 뭐 제재쌤이 저한테 뭐 데이터를 좀 넘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또 이걸 만지작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뭐 맥스로 늘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부작 매일 조금씩 세션의 한도를 건드리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